충치가 있으면 내가 내일을 치료를 못 하잖아요. 친구나 선후배를 찾아서 그 치과를 갑니다. 치료비는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에서 턱교정을 맡고 있는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맡고 있는 이정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유튜브 방송은 치과의 일반적인 그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환자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 중에 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저거 몇 가지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선 저는 손 들면 멈춥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멈추는데 가끔 그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저도 실수하고 좀 진행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충치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진료에 너무 몰입을 하는 거죠. 충치를 거의 제거해서 조금 남았는데 이거 조금만 더 따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환자가 좀 아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멈추고 아프세요? 마취 좀 더 할까요? 이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쉽고 조금만 고생했을 때 이렇게 살짝만 제거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을 때 지나치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손 들었는데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정의 경우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와이어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걸리고 이거 조금만 걸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거 주로? 근데 너무 재미없어. 왜? 편집해 주시나요? 교정의 경우도 있죠.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보통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아픈지 안 아픈지를 그냥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나? 진짜 여기서 손을 들면 가고 싶은 대로 멈추진 않아요, 간다. 저는. 결국은 그냥 아프구나. 아프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조정이 되겠구나. 그런 기준인 거죠, 저는. 근데 아무튼 손을 들으려면 오른손을 드는 것보다 왼손을 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 들면은 그 의사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왼손 드는 게 좋고요. 보통 뭐 하루에 3번 333 이렇게 닦으라고 하죠. 최 원장님 몇 번 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해요.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아무튼 퇴근해서 잠자기 전까지. 근데 너무 효율이 떨어지나?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입냄새가 이제 환자에게 혹시 전달될까봐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근데 칫솔질은 사실 이렇게 길게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곰곰이 생각해봐도 한 1분을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길게 하는 게 사실은 근데 333 법칙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1분을 못 넘기면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저는 환자에게는 333 닦으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도 중요한데 얼마나 올바르게 잘 닦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는 대부분 치아만 닦는데 그거보다는 치아와 잇몸을 같이 위아래로 길게 그래서 치아와 잇몸을 같이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인들 칫솔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 원장님은 근데 칫솔만 써요? 치실도 쓰죠. 그쵸. 저도 치실 써요. 저는 치실하고 칫솔만 쓰고 치간 칫솔은 아직은 안 써도 혹시 되는데 이쑤시개도 써요? 이쑤시개는 안 씁니다. 이쑤시개 쓰면 안 됩니다. 이쑤시개는 멸균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쑤시개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의 그 오염된 이쑤시개가 오히려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잇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진짜 이쑤시개 쓰는 거 정말 싫어. 음식점에서 아저씨들. 쓰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아줌마인데. 일단 첫 번째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오로지 칫솔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에 침이 좀 부족한 사람들, 물을 그러니까 적게 드시는 분들, 또 비염이 있어서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분들, 또 지그시 이를 약간 악물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치아를 지그시 물게 됐을 때 교환면, 씻는 면들이 약간 균열이 가면서 구조물이 약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칫솔질을 아무리 자주 많이 닦는다고 해도 올바른 칫솔질을 하지 못하고 구석구석을 잘 닦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겠죠. 맞죠? 네. 교정 환자들이 충치가 좀 잘 생기는데 그 이유는? 치료 전에 이미 생겨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부정교합일 때 또 많이 생겨요. 특히 치아들이 이렇게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닦을 수 없는 부위가 있는 거잖아요.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생겨서 이미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치가 있는데 장치 있는 부분 그 밑으로 옆으로 음식물들이 꼈는데 그게 또 잘 안 빠지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충치가 그 장치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
또 교정 치료가 매우 장기화돼요. 그러면은 브라켓, 교정용 장치 그 주변으로 음식물 낀 것이 지속화되면서 그 주변이 충치가 생기거나 변색이 오죠. 삭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약간 삭는 이런 거, 거 삭는 같습니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죠. 갸름해지나요? 네, 갸름해져요. 왜 갸름해질까요? 난 갸름해지고 싶어서 교정치료 왔어요 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교정과에서 환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정치료를 하다 보면 저작근이 이렇게 강한 사각턱들이 있어요. 그 부정교합 양상을 바꿔주는 거죠. 정상교합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 사각턱이 아니라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저작근이 강하게 발달된 분들은 정상교합화되면서 사각턱에 근육이 살짝 빠져요. 그래죠. 이렇게 손을 옆에 이 부위에 대고 물었다 띄었다 하면 근육이 울퉁불퉁 움직이는 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작근이라고 하는 거고, 부정교합이 있으면 씹는 힘이 강하다거나 잘못 이게 좌우가 좀 다르게 힘이 가해지면서 근육이 한쪽이 크게 된다거나 전체가 사각턱이 되니까 교정을 하고 나서 치아가 바르게 펼쳐진 다음에 씹는 힘이 정상적으로 바뀌면 근육이 약화가 되면서 얼굴이 갸름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어려웠어요? 네, 좋습니다. 있어요. 그런 확실히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치아 교정을 해서 치아들이 울퉁불퉁한 사람을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정말 아이디얼하게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치아가 황금 비율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4대3. 황금 비율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아들이 울퉁불퉁했을 때는 티가 안 났다가 싹 펴져서 예쁘면 이게 정말 예뻐요. 4대3이라는 것은 치아에 이렇게 봤을 때 윗치아에 예를 들자면 길이가 4, 옆에 폭경이 3, 4대3 정도의 비율이 부드럽게 되어 있으면 예쁜 치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4대3 비율이에요. 그런 치아들이 배열이 되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도 너무 좋아해요.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치의승사들 치료도 많이 하고요. 저는 다행히 충치가 별로 없는 편에 속하긴 하는데, 그 충치가 있으면 내가 내 일을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냥 둘이 파트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혼자 하시는 치과의사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친구나 선후배를 찾아서 그 치과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하지요. 치료비는 보통 안 내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뭐 피자 한 판 들고 가거나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치과의사들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 충치, 자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최 원장님 뭐 마취 혼자 해봤다면서? 아, 예, 마취는 예. 그 뭐 이런 것까지. 저는 아무튼 예전에 신입일 때 마취를 하면 얼마나 아플까 해가지고 제가 제 입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한번 찔러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네. 주사는 정말 아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는 항상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사명감으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치과에서의 최고의 인기 환자는 무조건 이 큰 사람. 네. 그래서 사실 얼굴 예쁘시고 미인들, 그 얼굴 작은 얼굴, 근데 그런 분들이 입도 작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보면 치아 비율도 좀 작아요. 그래서 무척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치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사실 입이 작건 크건 치료는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맞죠? 교정할 때도 입 작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손이 막 들어가면서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입 작은 분들은 이런데 약간 상처도 생기고 입병도 약간 나고 고생 많이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많이 이렇게 당기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나요. 립스틱도 막 번져 있어요 주변에. 안쓰럽죠. 예쁘고 착하신 분들은 잘 참아요 라고 하면서 저는 또 사실 진료를 하긴 하죠. 20년째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치과에 대부분 나오는 물들은 정수 시스템을 거쳐서 이렇게 멸균된 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켜도 건강에 큰 지장은 없고,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단지 약간 배가 부를 뿐이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 원장님은 그 물 실제로 마시기도 해요. 네, 저는 받아서 마셔요. 네, 저는 마십니다. 우리 병원 물이 깨끗하니까. 저는 그냥 급하면 환자분 물 나오는데 이렇게 제 컵대다가 이렇게 물 마시고, 그것도 일하고 그렇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좀 많이 타거든요. 자, 오늘은 보통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또 다음 기회에 그런 궁금해하시는 걸 추려서 한 번 더 재밌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재미없었어.